여러분은 혹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에도 벅찬 일상 속에 파묻혀 있나요?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젊음도, 체력도, 심지어는 우리의 삶도 언젠가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의 노후는 평화롭고 안정적일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특히 우리가 노후에 매일 반복적으로 하게 될 한 가지 행동, 즉 방을 치우는 일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책상 위는 정리되어 있나요? 옷장은 깔끔히 정돈되어 있나요? 우리는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집안을 정리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노인들은 그토록 깔끔하게 집을 유지하며 살아갈까요? 그리고 그들이 매일 하는 일상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한 가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시는 김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할머니는 올해로 78세가 되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로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집안을 돌아보면 항상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입니다. 방 한 구석에 먼지 하나 없고 주방은 매일 아침 빛이 날 정도로 깨끗하게 닦여 있습니다. 그런데 김할머니는 단순히 청소를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집안일을 귀찮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깨끗한 환경이 자신의 마음에 평화를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소를 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몸은 조금 힘들어도 깨끗한 집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겨요. 그녀가 들려준 이 한마디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깨끗한 집이 노년의 삶에 중요할까요? 첫째, 정돈된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정돈된 공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지고 주변 환경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깨끗한 집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둘째, 깨끗한 집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육체적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은 몸을 움직이게 하고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노년기에 신체를 꾸준히 움직이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셋째, 깨끗한 환경은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깨끗한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자신감을 느끼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더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누군가를 맞이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국 깨끗한 집은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자신의 공간을 돌아보며 나도 한번 정리해 볼까라는 작은 의욕이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부분부터 정리하고 청소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성취감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방송을 마치며 불교의 한 가르침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깨끗한 곳에서 머문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우리 삶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깨끗한 공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청결함을 넘어 우리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노인들이 집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였는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깨끗한 환경이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이 마음의 평화를 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걸까요? 여기에는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무질서한 환경을 보면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지저분한 공간은 시각적으로도 과부하를 일으켜 뇌가 정리와 집중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스트레스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이순자 씨는 한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집 안팎이 어수선해도 바쁜 일상 속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70대에 접어든 후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일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어지러운 집안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무슨 일이든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어질러진 물건들이 저를 압박하는 것 같았죠. 이순자 씨는 그렇게 느낀 순간 집 정리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조금씩 아주 작은 공간부터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고 오래된 물건을 하나씩 버리며 그녀의 집은 점점 깨끗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그녀가 느낀 변화였습니다. 정리를 하면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오랜만에 제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정리하며 잊고 지냈던 삶의 즐거움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순자 씨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노년기에 적합한 실천 가능한 정리 방법 몇 가지입니다. 첫째, 하루 10분만 투자하기. 정리를 시작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럴 때는 작은 공간을 정해 하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책상 한 구석, 서랍 하나, 혹은 싱크대 위의 물건 정리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작은 노력이 쌓여 전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둘째,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하기. 우리는 종종 물건에 불필요한 애착을 가지곤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물건 중 더 이상 쓰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버린다는 기준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건을 줄이면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하기. 정리는 노동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여겨야 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거나 향긋한 차 한 잔을 곁들이며 정리하는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정리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청결함을 넘어 우리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먼지와 곰팡이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깨끗한 집을 유지하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리와 청소는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해 운동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것이 꾸준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둔다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일상적으로 정리를 실천한다면 어느새 집도 마음도 놀라울 만큼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자의 한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루 10분의 정리가 나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깨끗한 집이 가족과의 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에 도전해보지 않으시는 게 어떠신가요? 이전에 우리는 깨끗한 환경이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변화가 가족 관계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란 가장 가까운 관계인 동시에 서로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작은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안 환경은 가족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청결에 대한 기준이 다를 경우 서로의 기대와 행동이 어긋나 불필요한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정자 씨는 이러한 문제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70대에 접어든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복한 가족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녀는 마음속으로 늘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집안 정리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깨끗한 집을 유지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애정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바쁜 직장 생활과 육아로 인해 집안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웠고 손주는 어질러 놓은 장난감을 그대로 두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모습에 실망한 정자 씨는 마음속 불만이 쌓여갔고 서로의 거리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자 씨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내 방식만이 옳은 걸까?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내가 먼저 변할 수는 없을까? 그녀는 청소와 정리를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활동으로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정자 씨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집안 정리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며느리가 얼마나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손주가 아직 정리 습관을 배우는 중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한 가족들은 작은 규칙을 정해 함께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하루 10분 동안 온 가족이 집안 정리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질러진 장난감을 치우고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등의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작은 노력이 쌓이면서 집안은 점점 정돈되었고 가족 간의 대화와 웃음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가족들이 더 가까워졌어요. 함께 정리하다 보니 손주와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며느리와도 서로의 노고를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깨끗한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청결을 넘어 가족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간단한 팁입니다. 첫째, 규칙을 정하고 공유하기. 가족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리와 청소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자신의 물건은 자신이 치운다는 기본 원칙부터 시작해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정리를 놀이처럼 즐기기. 특히 아이들과 함께 할 때는 정리를 하나의 놀이로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시간 제한을 두고 누가 더 빨리 정리하는지 경쟁을 하거나 정리 후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기. 가족이 함께 노력할 때 작은 변화라도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칭찬은 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깨끗한 집이란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소통과 협력은 가족 간의 신뢰와 애정을 깊게 합니다. 어쩌면 청소와 정리는 가족의 행복을 위한 가장 쉬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깨끗한 집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도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노력은 삶의 질을 높이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노후에 접어들며 체력이 약해지거나 물건 정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할 때는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깨끗한 집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과 외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종종 정리라는 행위를 단순히 물건을 치우고 청소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리는 물건에 대한 분별력, 공간 활용 능력, 그리고 심리적인 결단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집에 쌓인 물건이 많을수록 이 과정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2세의 김성훈 씨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더 나은 삶의 질을 목표로 집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모아둔 물건들, 아이들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그리고 버리기 어려운 수많은 소장품들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남겨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성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그가 선택한 방법은 정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정리 컨설턴트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컨설턴트는 먼저 성훈 씨와 아내의 생활 방식을 파악한 뒤 그들의 필요에 맞는 정리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훈 씨 부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첫째, 물건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컨설턴트는 성훈 씨 부부에게 모든 물건을 한 공간에 모아두고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작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건을 두고 고민할 때는 그 물건이 현재의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도 그것이 지금의 공간을 차지하며 삶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면 그 추억은 마음속에 남기고 물건은 떠나보내도 좋습니다. 둘째, 단계적으로 접근하라. 집 전체를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는 하루에 한 공간 혹은 한 가지 카테고리만 정리하는 방식을 추천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날에는 주방, 다음 날에는 옷장처럼 단계적으로 정리를 진행하면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외부 자원을 활용하라. 물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된다면 지역의 재활용센터나 기부단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훈 씨 부부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가까운 복지단체에 기부하면서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조언을 따라 성훈 씨와 아내는 집안을 정리하며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소중한 공간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하니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리가 끝난 후의 마음의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외에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지자체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정리 및 청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집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정리를 배우고 싶다면
관련된 책이나 강연, 온라인 영상을 통해 정리 방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집에 맞는 정리 방식을 찾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와 청소는 그저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더욱 명료하게 정리하는 과정이며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물건을 남기고 어떤 물건을 떠나보낼 것인지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됩니다. 삶에서 정리란 단순히 물건을 줄이고 공간을 정돈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박힌 집착과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과정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삶의 정리를 통해 어떤 자유와 평온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소유는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삶을 정리하며 불필요한 물건들을 줄이는 과정은 우리 마음에 얽힌 복잡한 매듭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한 예로 김영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안가득 쌓여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답니다. 정리를 통해 얻게 되는 해방감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귀한 경험입니다. 정리란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나 감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삶을 정리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집착하던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과감히 내려놓을 용기를 갖게 됩니다. 박정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둔 물건들을 정리하며 제가 쓸모없는 감정과 관계에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정리를 하고 나니 더 단순한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은 우리 삶에 큰 여유를 선사합니다. 삶을 정리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남길지, 무엇을 버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윤혜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리를 하며 깨달은 것은 제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물건을 정리하며 저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제가 원하는 삶의 방향에 대해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답니다. 정리를 통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정돈된 공간은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불필요한 고민을 줄여줍니다. 이는 곧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최영자님은 이렇게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니 아침에 준비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옷장에 꼭 필요한 옷만 남겨두니 더 이상 뭘 입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삶의 정리는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삶을 정리하며 얻는 마음의 평온. 삶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나면 우리는 더 단순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정리는 해방감을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서 정리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를 하나씩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깨끗한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에 정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삶과 마음이 달라지며 더 나은 하루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깨끗한 집이 노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가 청결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정신적 안정감과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김철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정리한 뒤로는 아침마다 더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특히 먼지가 줄어들고 공기가 맑아지니 호흡이 훨씬 편해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강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며 깨끗한 집은 이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돈된 집은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물건을 찾는 데 들이는 시간이 줄어들고 생활 공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박정자님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전에 물건을 찾으려면 방을 이리저리 뒤져야 했는데 이제는 필요한 것이 바로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 작은 변화가 제 생활을 훨씬 단순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이처럼 정돈된 공간은 우리의 일상에 더 많은 여유를 선사합니다. 정리된 공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방문한 가족이나 친구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수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난 뒤로는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 더 오래 머물다 가곤 해요. 엄마 집은 참 깔끔하고 아늑해서 좋아요. 라고 말해줄 때 정말 뿌듯했답니다. 깨끗한 공간은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깨끗한 집에서 사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의 표현입니다. 자신을 위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최은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들을 위해 집안일을 했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집을 돌보고 있어요. 깨끗한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참 편안하고 충만하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깨끗한 집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변화. 깨끗한 집에서의 일상은 우리에게 건강과 여유, 그리고 따뜻한 관계를 선물합니다. 작은 노력으로 이루어진 정돈된 환경이지만 그 안에서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도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정리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깨끗한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일상은 여러분께 잔잔하지만 깊은 행복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깨끗한 집이 노후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깨끗한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정돈된 공간에서 생활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영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난 후 혼자 앉아 있더라도 불안하거나 초조한 마음이 줄어들었어요. 마치 마음속까지 맑아진 기분이었죠. 깨끗한 집에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깨끗한 집을 유지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정리하고 관리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박정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의 활력과 만족감이 생겼답니다. 작은 습관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더 나아지게 만들며 그 안에서 큰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끗한 집은 노후의 삶뿐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평화와 따뜻함을 선사합니다. 삶을 정리하며 맞이하는 마지막 시간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송은화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과 공간을 정리하면서 저 자신과 삶을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지금은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간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자신의 존재와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정돈된 집은 가족, 이웃,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방문한 사람들에게 깨끗한 공간은 단순한 환영의 메시지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전달합니다. 김 선자님은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깨끗한 집에 자녀들이 올 때마다 엄마 집은 참 편안하고 따뜻해요. 라고 말해줘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하고 행복하답니다. 깨끗한 공간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마무리하며 깨끗한 집에서 시작하는 행복한 삶. 깨끗한 집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정리를 넘어서 우리 삶을 긍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 노력은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계신 공간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 안에서 어떤 변화와 행복을 시작할 수 있을지 오늘 방송을 통해 다시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집에서 피어나는 행복은 여러분 곁에도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